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카메라에 선 이유는 간단한 빛의 3요소, 정확히는 노출의 3요소죠. 노출의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노출 3요소라는 것은 카메라에서 조작할 수 있는 세 가지: 감도, 조리개, 그리고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의 조합을 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의 경우는 이제 숫자가 F 옆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F 옆에 있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조리개가 많이 열린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각 렌즈마다 최대 개방 값에 해당하는 조리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F4라든지 F3.5라든지 혹은 F2.8 혹은 F1.4, 간간히 F0.9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최대 개방 값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개방 값이 숫자가 더 낮아질수록 밝기도 그럼 더 밝아지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맞다고는 해드리는데요. 엄연히 따지면 T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그래서 조리개는 어떤 것을 통해 특징을 유추하냐면요, 조리개가 조여질수록, 조리개가 열릴수록 심도라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 심도라는 것은 초점이 맞는 구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심도라는 건 초점이 맞는 범위이기 때문에 얕다, 깊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최대 개방 값이 2.8인 렌즈로 무언가를 찍었다 하면은, 그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아웃 오브 포커싱이 되어 배경이 번져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야경을 배경으로 어떤 주 피사체를 두고 찍었다면 복회가 굉장히 동그랗게 나올 거고요. 그와 동시에 심도는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인물 촬영을 할 때 망원일 경우에는 간혹 얼굴 안에서도 초점이 맞는 곳, 맞지 않는 곳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심도 조절을 상황에 따라 조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리개를 조인다고 표현하는 것은 곧 심도가 깊어지고 F 옆에 있는 숫자가 더 높아지게 되죠. 이때 특징은 어두워지는 것도 특징이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도가 깊어지는 것, 그리고 화질이 살아난다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요즘 현행 디지털 렌즈를 기반으로 했을 때 4의 F값 4에서도 충분한 화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5.6에서 F8, F5.6에서 F8 구간은 보통 최고 화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MTF 차트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양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도입니다. 감도는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야간에 촬영을 하실 때 굉장히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감도 때문인데요. 감도는 일종의 빛의 보정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도가 낮을 때는, 일종의 ISO 100일 때는 노이즈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옛날 필름 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인 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레인이라는 게 인위적인 거다 보니까 정확히는 노이즈죠. 노이즈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레인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원래는 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도가 낮게 되면은 발생하는 상황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입자감이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니까 입자감이 부드럽다는 거는 옛날 표현이고요. 사진에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도가 높게 설정이 됐다. 가령 요즘 현행 풀프레임은 12800에서도 사실 노이즈가 그렇게 막 엄청난 안부가 아닌 이상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25600이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노이즈가 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가급적 감도는 적정한 선에서 혹은 적정한 구간을 설정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자, 셔터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미러나 이제 프리즘 파인더라는 부품은 없어졌지만 포컬 플레인이라는 그 셔터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찰칵하면서 찍히는 건데, 물론 이것마저 없는 전자식 셔터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통 설명을 해드리는 건 어떻게 해드리냐면, 찰칵과 찰칵이 얼마나 더 많이 빛이 들어갈까요? 얼마나 더 많은 빛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요? 보통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맞추는데요. 찰칵, 느렸을 때 빛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예요. 찰칵하는 동안 빛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당연하게 밝아집니다. 셔터 스피드가 느릴 경우에는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간의 궤적이 다 들어갑니다. 네, 이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 빛이 들어가는 동안에 입력이 다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길게 했을 때 장노출이라고 부르는데, 장노출 사진을 일부러 찍으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굉장히 유령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빠른 셔터 속도를 이용을 하고는 해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125분의 1을 주로 선호를 하고요. 그것마저도 느릴 때가 있어서 그보다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조류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2000분의 1초도 가끔은 아쉬웠다 할 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양지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한 거지만 빠른 셔터 스피드일수록 빛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점은 무엇이다?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에 가까운 화상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을 하면 장노출 사진, 장노출 폭포 사진이나 장노출, 그러니까 궤적 사진이라고 하죠. 그런 차들이 다니는 야간에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일부러 주간에 ND 필터를 끼워서 광량을 일부러 차단을 해가지고 더 많은 장노출 시간을 확보를 하거나 패닝샷 등 다양한 응용 기법이 있으니 충분히 노출 3요소에 대해서 숙지가 되시면 이런 부분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초점거리인데요. 초점거리라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찰상면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점거리를 간혹 화각과 동일하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각과 초점거리를 표현할 때는 꼭 다른 점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초점거리에 따른 렌즈 분류는 총 5가지로 저는 하는데요. 초광각 렌즈, 어안 렌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초망원 렌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PCI 렌즈, 그리고 와이드 렌즈, 프라임 렌즈, 그리고 텔레 렌즈 이렇게 부르시면 아무래도 구글링 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시겠죠. 이 정도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딱 이 정도의 정보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